2008년 1월 21일 대만 위안린시에 위치한 어느 건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한 경비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놓여진 옷가지와 신발들, 옷가지는 여성과 아이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그는 어제 저녁 녹화된 CCTV 화면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 촬영된 것은 어느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겉옷과 신발을 벗는 기묘한 모습이 찍혀있던 것. 즉시 경찰서에 제보하고 확인한 결과 이 두 사람은 그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모녀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벗어놓은 옷들도 그렇지만 이 두 모녀가 분명히 빌딩 안에 들어온 장면은 촬영되어 있는데 나간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도 두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건물 안에서 사라진 두 사람은 현재도 행방불명입니다. 이 사건은 따로 지칭해서 부르는 사건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대만 11층 실종 사건으로 사건명을 붙였습니다. 또한 화질이 좋지 못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자료들은 화질을 좀 더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대만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뽑힌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진 이 기묘한 11층 실종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류후이쥔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류씨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실종된 인물이며 실종 당시에는 37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류씨는 창화연 혹은 장화연으로도 불리는 지역 출신으로 학교를 졸업 후 도시로 나가 직장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 장씨를 소개받았고 장씨는 류씨와 같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장씨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나 장씨의 집안이 꽤 유복하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가족들도 그녀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었던 듯하네요. 그래서 류씨는 장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의 반강제로 진행된 결혼은 그다지 행복이 길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장씨는 분명 부유하고 경제적 여유가 좋은 편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술 마시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으며 그렇게 술에 취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류씨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류씨가 그럼에도 참아야만 했던 이유는 장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때문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류씨와 장씨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는 이혼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번 갈라서긴 했으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시 합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고 싶었어도 이런 이유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종 전날도 이런 갈등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류씨는 장씨와 또 한 번 싸움을 벌였고 이번에는 뭔가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었던 듯합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그녀는 막내딸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그녀가 딸과 함께 실종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부모님의 집에서 머물다가 떠난 모녀가 도착한 곳은 위안린시에 위치한 어느 빌딩이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이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과 함께 건물 안에 들어간 류씨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간 그녀는 기묘한 행동을 벌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바닥에 내려두고 신발까지 벗어서 맨발로 서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딸의 잠바까지 벗겨 바닥에 내려뒀는데요. 이것이 바로 빌딩의 경비원이 보고 수상히 여겼던 옷가지들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류씨가 걸친 것은 하얀색의 상의와 검은색의 조끼뿐, 그리고 딸은 스웨터만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 감시 카메라 화면에는 뭔가 불안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잡혔고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기만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11층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급히 내렸고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계단으로 가는 것까지 녹화되었으나 그 직후 두 모녀는 정말 건물 안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화면에서만 사라졌다는 것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뜻이었는데요. 왜냐면 건물 내부에서 두 사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간 흔적도 없었으며
대만의 그 어디서도 이 두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 안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출동해 여기저기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건물 관리인 등이 생각했던 이들이 향한 유력한 장소는 바로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11층에서 내려 류 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계단이 건물의 옥상으로 연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구석구석을 조사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은 전부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압기가 들어있는 변압기 함도 열어서 조사하고 환기구 통로와 제어장치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그리고 물탱크까지 열어 조사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른 의견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류 씨가 딸과 함께 이 건물을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했을 거란 의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점프해서 다른 건물의 옥상으로 이동하는 트릭을 사용했던 것이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가설임이 금방 밝혀집니다. 왜냐면 류 씨가 실종된 이 건물이 주변 건물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으며 가까운 건물들은 전부 한참 낮은 높이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옥상에 빙 둘러 벽을 세워뒀는데 이 벽이 높이가 꽤 있어서 넘어 올라가기가 어려운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 이들은 또 다른 가설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애초에 옥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류 씨가 향했던 계단이 옥상으로 통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등을 통해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건물의 지하실 2층에는 뒷문이 하나 존재했고 이 뒷문이 다른 건물과 이어지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곳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가고 말았는데 이유는 이 뒷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뒷문을 누군가 최근에 사용했던 흔적도 없었고 기껏 관리인을 대동해서 잠겨있던 뒷문을 혹시나 싶어 열어봤지만 그마저도 누군가 다녀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은 또 한 가지 가설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녀가 지하까지 내려가 주차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빠져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가설도 곧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을 조회했지만 두 모녀가 빌딩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다음날까지 빠져나간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지하실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닐까 싶어 맨홀까지 확인했지만 뚜껑은 무척 무거워서 여자가 혼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의 입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촬영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 건물 내부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은 결국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과 거주자들에게 두 모녀를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본 사람이 없는지 한 명 한 명 찾아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그 누구도 두 모녀를 본 적이 없으며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거주자들의 집 내부를 조사하려면 영장이 필요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영장을 허가받기도 어려웠던 듯합니다. 이 사건에는 실종 자체 말고도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류씨 모녀가 실종된 건물과 그 위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류씨는 이 건물이 위치했던 위안린 씨에 방문하거나 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녀가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과 이 건물을 선택했던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그녀가 이 건물에 마치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 그녀가 사라진 이 건물에는 내부 규정이 있었는데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오후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거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용 카드를 대야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오후 9시가 되면 외부인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그런 류씨가 건물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9시 이전으로 아슬아슬하게 제한 시간 전에 도착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녀가 이런 규정을 꽤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건물에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 건물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주거용 공간으로 이 구간에는 카메라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비상구로 통하는 사다리가 2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역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곳을 통하면 촬영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연고자도 없고 분명 처음 건물에 왔을 가능성이 높았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감시 카메라의 구조와 사각지대를 쉽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류씨가 이곳을 통해 사라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 비상구 쪽의 사다리는 평소 이 건물의 거주자들도 쉽게 접근하지는 않는 곳이어서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이용 시간을 알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만약 정말 카메라가 없는 위치를 통해 빠져나갔다면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도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실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의문점들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바로 류씨가 사실은 이 건물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익숙했었을 것이란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건물에 자주 방문했던 이유는 이 건물의 거주자들 중 한 명이 류씨와 깊은 사이였다는 것, 즉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누군가가 실종된 류씨와 내연의 관계였을 것이며 류씨가 막내딸만 데리고 건물에 나타난 것은 어쩌면 이 막내딸이 류씨와 남편 장씨의 아이가 아니고 그녀가 이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여서란 것. 그렇다면 어째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발과 옷을 벗는 등의 기묘한 행동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도 이 내연남 가설과 엮는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류씨가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잠바와 신발 등을 벗어두고 내연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신발도 못 신고 찾아올 정도로 절박하니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표현했던 것이라면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그럴듯한 이야기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설에서는 다시 내연남이 범인으로 등장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류씨와 그녀의 딸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곤란해질 것을 두려워해 부담스러워진 그가 류씨와 딸의 목숨을 결국 해치고야 말았고 경찰의 수사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시신을 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수사가 느슨해지자 몰래 빠져나와서 두 모녀를 어디론가 유기했을 것이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반박 역시도 존재했습니다. 류씨가 평소에 어디 잘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고 게다가 내연남이 있을 정도로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타입도 아니었단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딸이 남편과 류씨의 친자가 아니고 이 건물에 거주하던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그녀가 굳이 막내딸만 데리고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적은 없던 말 그대로의 가설에 불과했기에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가설은 두 모녀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복잡한 내부에서 길을 잃거나 크게 다친 나머지 건물의 안쪽 어딘가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이러면 시신이 부패하면 나는 악취가 동반되는데요. 이 악취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런 부연 설명도 등장합니다. 두 모녀가 건조한 건물 내부의 환경 때문에 바짝 마른 미라화가 진행되어 악취가 거의 없었을 것이란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가능성이 부족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미궁에 빠져 사실상 미제가 되었던 이 실종 사건,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2013년에 벌어진 엘리사 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램의 기묘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이 11층 실종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실종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기묘한 행동, 이런 요소들이 류씨의 실종 사건과 너무나 흡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램의 사건이 그 당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 11층 실종 사건 역시도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고 경찰이 건물에 한 번 더 투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램이 그 당시 건물의 물탱크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숨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 수조 등을 다시 조사하고 또한 건물의 수도관 역시도 전부 다시 조사했지만 역시 어떤 성과도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두 모녀가 물탱크 안에서 숨져 있었으나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탱크 내의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악취 등을 거주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 램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많이 달랐습니다. 다만 나중에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바로 류씨가 실종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류씨가 실종 얼마 전까지도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의 실종에 영향을 주기는 했겠지만 실종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주변에서 시신조차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나쁜 선택을 했다는 가능성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벌어진 이후 2026년 지금까지도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어떠한 단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묘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곳이 탁 트인 산이나 숲도 아닌 건물 내부였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모습은 있는데 나가는 모습은 없다는 것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옷가지를 벗어둔 기묘한 행동들은 도무지 사건의 갈피를 잡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건물에 살던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면 그녀가 굳이 옷과 신발을 벗어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대체 누굴 만났던 것일까요? 또 굳이 사라질 마음이었다면 막내딸만 데리고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씨는 실종된 지역과는 그다지 연이 없었고 건물의 거주자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 전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규정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9시 전에 건물에 도착했다는 점을 보면 이 건물의 방문이 처음이 아닌 듯 익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알고 있어서였는지도 의문입니다. 2023년 실종된 류씨의 남편인 장씨도 집을 수리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남편이 모녀를 해치고 연극을 했다고 하지만 두 모녀의 모습이 카메라에 촬영되었으니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대체 그날 류씨 모녀와 그 빌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건물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녀, 대만 11층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